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몇 년 전에 배우 박진주님이 타성에 젖은 간호사 연기로 화제가 되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통증 주사라서 좀 따끔해요. 따끔. 원래 본업이 간호사고 배우는 취미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얼하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의 말투입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특징적인 말투는 있게 마련이지만 사실 이 말투라는 것은 상황과 감정, 대상에 아주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그냥 독불장군이 따로 없는 사람이 상사한테는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고 거래처한테는 그렇게 싹싹할 수가 없는 경우나 친오빠한테는 이런 말만 하는 여동생이 썸남 앞에서는 엄청난 애교 덩어리, 내숭 덩어리가 되기도 하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개성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하면서 약간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말투들이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때는 프리셉터한테 주사 놓는 거, 전사 놀리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거든요. 독립하고 나서도 같이 일하는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따라한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짜 흔한 케이스가 어르신들한테 반존대하는 건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떠셔? 잠은 잘 주무셨어? 밥은? 아이고 웃어하지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식사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 오늘 집에 가서 토끼 같은 손주들도 보고 하시지. 약 갖다 드릴 테니까 좀만 쉬고 계셔요. 이게 약간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친근하긴 한데 그렇게 정중하지는 않고 친절하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한 병원에서 정말 엄청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호사들 말투입니다. 이걸 막 30대 젊은 환자나 아예 7살 먹은 애기들한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노인 환자분들한테 손주 같은 느낌으로 많이 하죠. 어르신들도 애교로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반말하냐 하고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규 때 저 말투를 썼었어요.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어르신께 반말이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건방지기야 밥 먹었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김춘자님 오늘은 어떠십니까? 요청하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AI 키오스크 같잖아요. 그 고객 상담번호로 전화했는데 사람이 바로 안 받고 몇 번을 눌러라 하는 걸 듣는 것처럼 오히려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어르신 잘 계셨어요? 아이고 그걸 왠지 얘기하셔. 언제부터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 간호사들한테 아유 어디 갔다 왔어? 이거 하나 먹고 가 하고 대화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편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연 중에 어르신들한테 저런 말투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2년차 때였나? 라운딩 하던 시니어쌤 한 분이 너 그런 말투 계속 쓰다 크게 들린다. 말투 고쳐. 하고 되게 다이렉트하게 피드백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나만 이런 말투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건방지고 무례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상황적으로 다 알 텐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어쨌든 신경이 쓰이니까 의식적으로 고치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경험이 쌓이니까 실제로 보호자들 중에 말투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도랑 다르게 그런 걸로 욕먹으면 속상하고 당황스럽겠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그때 피드백해준 선배가 현명한 조언을 해줬던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호사들만 쓰는 말투가 또 이거죠. 남도일님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체중계 올라가실게요. 난간 잡지 않으실게요. 누우실게요. 이 뭐뭐 하실게요. 이것도 진짜 간호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또 인계할 때 이거 많이 하죠. 10호세트 하인성님 오늘 해마해마 7점대로 떨어져서 폐골비시 2파인트 처방나 있는 거 있으시고요. 지금 피프랩 접수 내려간 거 있으시고요. 노멀셀라인 20게이지 리메인 1리터 받아주시고요. 담당이 컨펌 없이 픽 준비되면 바로 수혈 진행해주시면 되시는 거 있으시고요. 뭐뭐 하시는 거 있으시고요. 저희는 인계할 때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걸 막상 쓸 때는 몰랐는데 병원 밖에서는 저런 말을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정신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이 말투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또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른 병동을 차팅할 때 이렇게 넣잖아요. 금식 설명함, 심호흡 기침하도록 설명함, 침상 안정 설명함. 근데 정신과 차팅은 물론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어떻게 설명하고 가이드했는지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오랜만에 욕을 하고 물건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려요. 거기다가 대고 안기준님 진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떨까요? 환자가 오히려 놀리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더 자극을 받겠죠. 그럴 때 간호사는 펌하게 단호하게 주의를 줘야 합니다. 안기준님 멈추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기물 파손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병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는 정신과는 간호사가 막 환자를 혼내나? 저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혼내는 게 아니라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펌하게 주의를 주는 것 자체가 스트럭처고 치료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뭐 청소년 환자가 문 근처에서 장난으로 경계선을 한 발짝 넘었다 들어왔다 해가면서 주의를 끌려고 해요. 그럴 때는 assertive하게 확실하게 규칙을 설명해야겠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난으로 받아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때 중요한 게 짜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아냥거리거나 신경질적이 되면 그 의사소통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안기준님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서 무슨 퇴원을 시켜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냥. 대신 퇴원에 퇴짜도 꺼내지 마세요. 평생 여기서 살아요 그냥. 이건 진짜 정신과 자격 없죠. 반대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말투가 이거죠. 서포티브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말투요. 그 상황에서 유미라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완전히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저였어도 진짜 억울하고 화났을 것 같아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에 대해서 물을 때 주로 이런 서포티브한 말투를 깔고 클라리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혹시 소리 들리는 거 있으세요? 있으면 그냥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면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프렌들리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쌤 사랑해요. 쌤 너무 좋아요. I love you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감사합니다 하면 애기들이 상처받거든요. 그럴 땐 고마워 해줘야죠. 정신과에서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 온도를 맞춰가며 조절하는 게 기본입니다. 때로는요, 진짜 AI 같이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진상을 상대할 텐데요. 틈만 보여봐라. 너의 트집을 잡고 말겠어. 너 여기서 잘리게 한다 내가. 하고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삐따닥하게 계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더 잘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빈틈도 보이지 말고 완전 FM대로 철벽을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 혈압약과 진통제 드리겠습니다. 수술 받으신 거 통증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옆자리에서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다 얼리셨네요. 시트키 새로 갈아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셔요. 하고 갑자기 AI에서 사람이 돼요. 근데 투집을 잡을 건 없죠. FM대로 했잖아요. 상대방의 태도가 좀 누그러지면 모를까 공격 태세인 상태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거리를 좁히려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에서 제가 많이 활용했던 말투가 1인칭 선생님이었는데요.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나 소아 환자들 중에 약간 지능이 경계선 정도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에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근하고도 상징적인 돌봄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제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유니폼 입고 일하는 그냥 낯선 사람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정세모님 도와줄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후에는 선생님이 항상 병동에 있을 거예요. 혹시 아까처럼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도와줄 거예요. 세모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선생님이 병실에 1시간마다 와서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들여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낯간지럽지만 꼭 풀네임으로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저를 지칭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간호사보다는 선생님이 더 익숙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행동 조절이 필요한 지적장애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잔소리하고 행동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말투로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게 초반 라포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환자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도 또 생각난 간호사 말투 특이점 이거 있네요. 노티하는 신규 간호사
안녕하십니까. 칠서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38호 셋째 홍정민님 여자 32세 POD 이틀째로 트라마돌 TI기 들어가고 수술 부위 오징되거나 특이사항 없는데 오늘 아침 6시 트라마돌 하는 라이브에 맞으셨는데도 계속 수술 부위가 아프다고 하셔서 이러면은 보통 담당 선생님들 끝까지 듣지도 않죠. PRN 트리돌 하나 더 주세요. 뚜뚜뚜 끊죠. 그리고 노티하는 시니어 간호사. 쌤! 명동이에요. 홍정민님 아프다고 추가 진통제 달라는데 PRN 트리돌 한 번 더 줄까요? ning. 사실 말투라는 건 어떤 것이 항상 100% 맞다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아침 약 드리겠습니다. 퇴원 확인하겠습니다. 항불안제입니다. 여자분 제3을 검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맨날 하는 얘기는 좀 기계적일 때가 많잖아요. 루틴한 멘트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환자랑 면담하고 1대1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적어도 영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